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없는 남자는 절식남이 되어가지만 돈 있는 남자도 절식남이 되어간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절식남이 뭔지는 알죠? 초식남은 들어봤을 텐데 절식남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식남은 연애와 결혼에 소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연애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뿐이지 뭐 연애 결혼을 안 하겠다, 포기하고 살겠다 이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거야. 보통의 남자들처럼 여자한테 뭐 들이댄다거나 작업을 건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식남이라고 해요. 그럼 절식남은 뭐냐 하면, 초식남의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번 생에 연애 결혼은 없다, 난 여자하고는 어떤 식으로는 안 엮일 거다, 그게 절식남이에요. 한국은 지금 절식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대부분의 절식남 같은 경우 연애를 못 해가지고 절식남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내 주제 무슨 여자야, 이상한 여자 만날 바에 그냥 뭐 절식남 되고 말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절식남이라고 하면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절식남이 되는데,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절식남이 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절식남.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참 능력 있다, 돈 잘 번다, 그리고 뭐 모아놓은 거 많다, 그런 남자들도 이번 생에 난 연애 결혼 안 할래, 한국 여자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절식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돈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내가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면 어떤 여자가 나한테 붙을까요? 사실 돈 있고 남자가 능력이 좋으면, 외모가 뭐 괜찮으면 여자가 가만히 있어도 들러붙어요. 근데 왜 들러붙을까? 남자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매력적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 돈이 많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놀고 못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되니까, 팔자 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해도 내가 다 퍼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하다가 이제 이혼하게 되면 내 재산 또 떼어줘야 되고, 그런 부담이 생기잖아요. 돈 있고 능력 하는 남자분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여자를 못 믿겠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 보고 접근하는지. 그래서 나랑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래. 근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들도 절식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이퍼감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상승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 남자 하나 잘 물어가지고 좀 팔자 피고 편하게 사는 그런 결혼이 앞으로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결혼이 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능력이 없는데 그냥 몸만 가가지고 혼수만 해가지고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좀 신분 상승하는 거 솔직히 너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점점 안 된다고. 점점.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지금 대한민국 절식남이 많아졌을까요? 좋은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좋은 여자가. 정말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 사람이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다, 자녀를 키울 수 있겠다, 나중에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여자 중에 이제 어린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나이가 있는 여자분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못되면 어떡해, 요즘 이혼율도 높은데, 저런 사람들 나 돈 보고 접근할 텐데, 저런 사람 못 믿어.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임신도 안 될 거 아니야. 별로 예쁘지도 않아. 내가 뭐하러 두 사람을 책임져. 혼자 사는 게 딱히 뭐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이대로 쭉 살아봐?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신남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남자 입장에서 저신남이 되면 연애 안 하고 살기 외롭지.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즐길 거리 많잖아요. 혼자서 맘먹고 즐기려면 사실 뭐 할 수 있는 거 많단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혼자 뭐 능력 갖추고 산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살림 다 하잖아요. 빨래, 설거지, 밥 짓는 거 다 하잖아. 그리고 요즘에 뭐 1인 취미 활동도 많아지고, 뭐 심심하다는 느낌도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앞으로 이 결혼 여자 시장에서 나는 결혼 연애 안 할래 라고 외치면서 절친남으로 가는 남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여자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취집이 힘든 거예요. 취집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여자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저신남이 많아지는 걸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마저도 왜 본인 같은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을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가스라이팅 레퍼토리로 고독사 운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독사한 노인들이 청년이었을 시절에는 결혼 못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대거든요. 사회 분위기 따라 결혼해도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다는 걸 지금 젊은 세대는 아버지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저기 댓글처럼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남자가 결혼 안 하면 야, 골방에서 고독사 한다니까. 너 그게 좋아? 야, 결혼해야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이라도 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사람들이 고독사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결혼 못한 사람들이 겪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고독사의 통계를 보면 고독사의 절대 다수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뭐 사업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으면서 가장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해체되면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이혼하면서. 그 고독사 현장을 가보면 가족들 사진이 있어. 자녀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 뭐 집안 가장이었는데 뭐 자영업 했는데 말아먹어가지고 이혼하고 자녀는 와이프 쪽으로 데려가 처가 쪽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 몸만 나와가지고 뭐 혼자 사는 경우, 혼자 살아서 이제 힘들게 살다가 고독사 당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자녀들 다 출가하고 자녀들이 다 커가 출가하고 혼자 이제 독고로 살다가 지병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치료 못하고 돌아가신 사례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고독사 한다, 이게 무조건 맞는 말 아니에요. 물론 결혼 안 해가지고 쭉 혼자 살다가 고독사 당하는 사례도 있어. 근데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돈이 많아가지고 고독사 당하는 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독사 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봐보면 대부분 어떤 곳이냐면 허름한 어떤 다세대 주택, 그리고 원룸, 고시원, 이런 곳이에요. 반지하. 그러니까 집값이 저렴하고 누가 봐도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고독사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고독사 당하는 거예요. 이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정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열심히 살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있어도 뭐 집안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가족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챙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가족들이 일 안 합니까? 밖에 안 나가요? 하루 왼종일 같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나이 먹으니까 대한민국 가장분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뭐 돈 못 보니까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삼식이라는 표현 쓰고, 물론 아버지 분들이 좀 가부장적으로 막대한 건 있어요. 함부로 대한 건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나이 먹어서 뒷반 늙은이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집안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자랐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요? 똑같이 가라고? 오히려 아버지가 겪었던 그 결혼 생활보다 우리 결혼 생활이 더 빡시잖아. 남자 입장에서 더 가혹하잖아요. 요즘엔 뭐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 이런 남편한테 가사 노동까지 하잖아요. 어, 그 전업주부 하는 사람이. 어.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결혼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이 절식남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내려가고 혼인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남자가 만약 꾸준하게 일을 했을 경우 사실 혼자서 자급자족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자 혼자 사는데 자급자족 어려우면 그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나이 먹었는데 자기 집도 못 가지고 근근히 못 끄고 산다고 하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 혼자 살아도 괜찮은 조건은 일단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남의 집 아니 내 집. 원룸 같은 공간이 아니라 좀 투룸 이상의 공간. 예. 내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혼자 산다고 치면 집이 엄청나게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모텔이 10평 이상 있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이 보존돼야 돼요. 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가면 혼자 살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점점 늘 거예요. 혹시나 뭐 내가 결혼 못하게 되었을 상황도 이제 그려봐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분도 그동안 뭐 내 책임진 남자가 있겠지. 나 좋다고 따라하는 남자가 있겠지. 없어요 이제. 없다니까. 꿈 깨세요 제발. 근데 난 안타까운 게 뭐냐, 여자들이 왜 자꾸 남자 자꾸 막 타령하는지 아세요? 못 사니까 그래. 혼자서 못 사니까. 혼자서 지금도 버거니까 그래요. 나이 먹으면 더 버겁겠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결혼을 통해서 책임지는 사람들, 남자 입장에서 점점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간에 누구한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